휴일을 맞아 모처럼 등산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택시기사 황영호 씨. 자, 출발하자. 부인이 차에 타기도 전 출발하고 마는데. 여보, 같이 가요. 여보. 급한 성격의 소유자 황 씨, 그렇게 출발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황 씨 부부가 찾은 산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대운산이었다. 산에 갈 때면 언제나 키우던 개를 데리고 다녔던 부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산을 찾았던 탓이었을까. 그날따라 등산객은 많지 않았고 마음이 조급했던 황 씨,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오르면 오를수록 가팔라지는 산. 시간이 지날수록 부인은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했다. 빨리 와. 그렇게 산에 오르기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왜 자꾸 그래, 놔. 아이, 잡지 말라니까, 노래니까. 잡긴 누가 잡았다 그래. 황 씨를 붙잡은 건 다름 아닌 나뭇가지. 순간 무안해진 황 씨. 왠지 꺼림직하긴 했지만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넘겼다. 아이, 나 참. 가자. 바위도 많고 길도 험하기로 유명한 대운산. 등산로는 정상으로 갈수록 점점 가팔라졌고 오랜만에 산행이었던 황 씨 부부에게도 결코 만만치 않은 등산이었다. 해발 700m. 황 씨 부부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절벽을 지나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정상을 향해 내딛고 있었다. 산을 오른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드디어 정상이 나타났다. 아, 덥다. 왜 강아지? 이쁘다. 귀여워라. 그곳에는 먼저 도착한 한정한 씨 부부가 쉬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이뻐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귀여운 말괄량이 삐삐. 날쌔고 재치 있는 삐삐. 그렇게 두 부부는 금세 친해졌다. 정상에서 여유롭게 마시는 커피 한 잔. 그러나 성격 급한 황 씨는 잠시 후 등산객들이 하나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커피도 다 마셨으니까 그만 내려가자. 아, 여보. 내려가자. 정상에서 마지막으로 출발한 여보. 일행. 해가 지기 전 산을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황 씨는 어느 때보다 서두르고 있었다. 저는 울산에서 평년 살았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이 경산 근처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가가 대운산 전기를 받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풍도 자주 왔어요. 근데 그날 오랜만에 경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다가 일행보다 먼저 내려온 것도 아닌데. 불과 몇 걸음 앞서 산을 내려오던 황 씨. 알았어. 그는 좀 더 수월하게 내려가기 위해 데리고 간 개 삐삐를 자신이 메고 있던 배낭 안에 집어넣었다. 서둘러 내려가는 황 씨를 뒤쫓던 선녀 씨. 하지만 남편의 걸음은 따라잡을 수 없었다. 여보, 같이 가요. 그러나 황 씨 역시 지쳐 있었다. 오랜만에 산행, 게다가 정상에서 쉬지 못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도 후들거렸다. 그때 순간적으로 발이 미끄러진 황 씨. 핫불사, 그가 밟은 것은 70m 절벽 위 낙엽섬이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선녀 씨와 일행은 황 씨의 비명소리조차 듣지 못했는데. 저 양반 걸음이 그렇게 빨랐나? 여보, 삐삐야. 추락했으리라 상상도 못했던 일행들 서둘러 산을 내려왔지만 황 씨는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이가 안 보이는 게. 혹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뒤돌아선 일행들. 여보! 성진 아빠! 황영호 씨! 성진 아빠!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황용호 씨! 그렇게 20여 분을 찾아 헤매던 그때였다. 여기 좀 봐요. 그것은 미끄러진 흔적. 설마 하며 절벽 아래를 보고 있을 때 여기 좀 봐요. 불안한 예감은 적중했다. 남편을 발견한 선녀씨 막무가내로 뛰어드는데 그녀는 마치 초능력을 발휘하듯 절벽을 내려간다. 절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 그 순간에는 제가 그 절벽을 뛰어내려갔는데 사람이 참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면 뭐 인간적인 초인간적인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러는데 진짜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정신 차려봐요! 여보! 그때 한정한 씨가 다른 길로 돌아 절벽 밑에 도착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황 씨의 머리를 지혈시키기 시작했다. 정신 좀 차려봐. 여보! 상처가 어디 있는가 좀 살펴보니까 머리 쪽에 피가 나서 생명에는 지장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지혈을 하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하는데 여보세요? 상황실에서 지령을 받은 울산 남부소방서 대원들 대운산으로 출동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온양소방파출소 구급대원들이었다. 사고 지점을 향해 산을 오르던 그 시각 심하게 다친 사고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대원들은 헬기에 오르고 있었다. 한편 어느 쪽이지? 위에서 사고가 났어요. 정확한 사고 지점을 파악한 대원들이 산을 오르는 동안 황 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빨리 낙엽 좀 덮어.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 낙엽을 덮어주고 있을 때 삐삐가 나타났다. 개가 있다는 걸 잊고 있던 이들. 삐삐야. 너 안 다쳤어? 개 좀 이리 줘보세요. 순간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였다. 저도 개를 키우기 때문에 개가 체온이 상당히 따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개를 안으면은 체온이 조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출동한 지 1시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 괜찮습니까? 정상 부근에 도착한 헬기. 그러나 지형이 험해 착륙이 불가능했다. 구조대원들은 로프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는 사이 구급대원들은 안전장구를 갖추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대운산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악사고. 대원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고 여기.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이 지난 상황. 70m 아래로 추락한 황 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사고자의 목표를 보호한 대원들은 더 이상의 손상을 막기 위해 부목을 대기 시작했다. 운이 좋았던 것은 그 70m가 되는 그 절벽이었지만은 그 다행히 낙엽이 많이 쌓여진 곳에 추락했기 때문에 그 낙엽이 쿠션 역할을 해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었지 않았나. 10분 후 정상 부근에 내렸던 구조대원들도 사고 지점에 도착. 베테랑 구조대원이 단번에 절벽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들것도 내려왔다. 대원들은 응급처치가 끝난 황 씨를 중환자를 이송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들것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70m가 넘는 절벽 위로 안전하게 황 씨를 끌어올리는 일. 이럴 땐 어느 한 대원의 뛰어난 능력보다 팀워크가 절실히 요구된다. 만약 다시 추락한다면 사고자에게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40여 분의 사투 끝에 대원들은 무사히 황 씨를 절벽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황 씨에게 일어난 악몽 같은 추락 사고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택시기사 일을 시작한 황영호 씨. 그날 이후 주변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사나이라 부른다. 뭐했어? 사고가 일어난 그날 만약 개를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한정아 씨 부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황 씨 부부는 사고를 겪은 후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다.